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품으로 끝나는 단어, 문장, 그리고 신제품 이름과 관련된 대화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이라고 하면은요, 물건의 성질과 바탕 이렇게 사전에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품이라고 하면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으로 끝나는 단어 9개, 그리고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 6개, 그리고 신제품 이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대화문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인데요. 제품이란 회사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죠. 그러한 물건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제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제품을 공부했죠. 앞에 신이 붙어 있어요. 신이라는 건 새로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제품이라는 건 회사에서 새로 만드는 새 제품을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성품이네요. 자, 기성품이라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기성품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회사나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 이러한 것들을 기성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시제품인데요. 신제품과 비슷한 발음이죠. 이번에는 시제품입니다. 시제품의 시는 시험을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시제품은 시험 삼아 한번 만들어 본 제품을 시제품이라고 합니다. 보통 샘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시제품은 어떤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이 물건이 과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삼아 만들어 본 제품입니다. 시제품. 다음은 사은품입니다. 사은품은 보통 은혜를 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 주는 물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거기서 물건을 사면 덤으로 주는, 공짜로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은품이라고 합니다. 다음 불량품이네요. 불량품은 들어보셨죠? 좋지 않은 제품, 잘못된 제품,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입품, 수출품인데요. 수입품 하면은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국내, 우리나라로 사서 들여오는 것을 수입품이라고 하죠. 반대로 수출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다른 나라로 파는 것을 수출품이라고 하죠. 다음 작품입니다. 작품은 만든 물건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예술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물건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가 그린 그림 혹은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 이러한 것들을 보통 우리가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를 배워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배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기성품보다 성능이 향상되고
가격도 상승했어요. 자, 신제품, 기성품 나왔네요. 이번에 새로 만든 제품은 그 전에 이미 나와 있던 물건보다 훨씬 더 성능도 좋아지고 또 가격도 올랐다, 그런 말이죠. 이번 신제품은 기성품보다 성능이 향상되고 가격도 상승했어요. 다음은 시제품입니다. 시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제품 개발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시제품, 시험 삼아 만들어 본 제품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샘플로 하나 만들어 본 물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제품, 신제품에 맞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제품 개발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라는 문장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마트에 갔더니 식품 구입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휴지를 주더라고요. 자, 베트남에서도 마트가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큰 마트들이 있는데 그러한 마트들에 가게 되면 1+1 혹은 어떤 물건을 사면 공짜로 무료로 다른 물건을 덤으로 주기도 하죠. 그러한 것을 사은품이라고 합니다. 마트에 갔더니 식품 구입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휴지를 주더라고요. 다음은 불량품이네요. 지난번에 산 전기밥솥이 불량품이라서 교환했어요. 자, 전기밥솥 샀는데 그게 물건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불량품,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죠. 지난번에 산 전기밥솥이 불량품이라서 교환했어요. 자, 다음 작품. 그 화가의 작품이 수상을 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보통 화가나 사진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수상,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면 아주 유명해지죠. 그런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 화가의 작품이 수상을 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수입품이네요. 그 가게는 수입품 전문 매장이라서 국내 생산 제품은 팔지 않아요. 수입품, 외국에서 사들인 물건만 전문으로 파는 그러한 매장, 그러한 가게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만든 물건은 팔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가게는 수입품 전문 매장이라서 국내 생산 제품은 팔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장을 공부해 봤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다음은 우리가 신제품의 이름과 그리고 신제품 홍보에 관련된 회의를 통해서 대화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민규 씨가 어떤 회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죠. 어제 신제품 개발 방향에 대한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임원 대부분이 우리가 보고한 개발 방향에 대해 공감했고 이 방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신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 높으신 분들이 회의가 있었다, 임원 회의가 있었다 하죠. 근데 거기서 임원분들 대부분이 이번 우리가 결정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공감, 모두들 같은 의견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기로 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제 신제품 개발 방향에 대한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임원 대부분이 우리가 보고한 개발 방향에 대해 공감했고 이 방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했어요. 다음 투안 씨가 말하네요. 정말 뿌듯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흐뭇하고 좋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정말 뿌듯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민규 씨가 다시 이야기하죠.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신제품 홍보와 출시 이벤트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신제품이 결정됐으니까 신제품을 어떤 식으로 알리고 신제품이 나올 때 어떤 이벤트를 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끌 수 있을까에 관련돼서 회의를 하자 이런 말이죠.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신제품 홍보와 출시 이벤트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윤지 씨가 이야기하네요.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도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제품을 홍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죠. 소비자들의 관심도 끌고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도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푸엉 씨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네요. 블라인드 마케팅을 활용해서 제품 이름을 공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블라인드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상표, 회사 이름을 가리고 물건을 써보게 하거나 음식을 맛보게 하거나 해서 사람들이 회사와 관련 없이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도록 하는 걸 블라인드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모하다, 공개적으로 모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푸엉 씨는 블라인드 마케팅을 활용해서 제품 이름을 공모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투안 씨가 다시 이야기하네요. 어떤 회사 제품인지 말해주지 않고 제품 특징만 알린 다음에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자는 말이죠. 자, 블라인드 마케팅을 해서 이름을 공모하자 그 말이에요. 어떤 회사 제품인지 말해주지 않고 제품 특징만 알린 다음에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자는 말이죠. 푸엉 씨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좋은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저희 신제품도 선물하고요. 사람들에게서 좋은 의견을 받으면 사은품으로 이번 우리 회사의 신제품을 주자 이런 말이죠. 맞아요. 좋은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저희 신제품도 선물하고요. 투안 씨가 또 이야기하네요. 신제품 이름을 공모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의 특징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푸엉 씨의 블라인드 마케팅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제품 이름을 공모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의 특징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박희태 씨도 말을 하네요. 저도 신제품을 선물 받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투안 씨가 또 이야기하죠. 그럼 기태 씨도 제품명 공모에 참가해보지 그래요. 자, 박기태 씨가 자기도 신제품 한번 선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이 제품명 공모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니까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참가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푸엉 씨도 이야기하네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 대화문은 신제품의 이름을 어떻게 결정하고 신제품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이냐에 관련된 회의 대화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지만 회사에서는 회의가 많고 또 그 회의는 집중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모르는 한국어 단어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우리 대화문 그리고 단어, 문장 열심히 공부해서 즐거운 회사 생활 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강의 때 만나요.